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리양입니다. 네, 오늘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렇게 팔 때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어제 집을 하나 보러 왔거든요. 7, 8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, 더 멀리까지 생각을 했었는데, 너무 멀다고, 너무 오래 제가 일을 하러 가면 이제 너무 오래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데로 이제 보러 갔다 왔는데, 어,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거든요. 팔려고도 하고 뭐 안 되면 뭐 렌트도 이제 세입자죠.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파는 게 좀 속편해요. 조금 남겨가지고 팔면 이제 또 사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. 근데 이제 안 팔리면 렌트를 줘야 되거든요. 렌트를 주면 계속 돈은 들어오는데 뭐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러니까 좀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팔고 또 다른 집을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제 리얼터를 만나고 이제 집을 보고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리얼터한테 물어봤어요. 혹시 이 집을 다른 사람들이 보러 왔었는지, 얼마만큼이나 보러 왔었고, 대충 이제 평가가 어떠한지, 뭐 이런 점들에 관해서 물어봤었는데,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, 리얼터가. 많이 왔는데, 이제 그, 고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그 집을 보면서 고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렌트를 주고 뭐 팔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집이 뭐 안 이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비 안 새면 되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은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는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집들이거든요. 보통 저희가 그 집을 생각을 했었을 때, 어, 리스트에는 지금 15,000불에 올라와 있고요. 15,900? 예, 15,900불에 올라와 있고, 그리고 저희는 한 5,000불에 배팅을 해서 한 8,000불이나 10,000불 정도에 끝나면 그냥 이렇게, 어, 좀 고칠 거 큰 거 하나 있어요. 그 펄렌스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라고 들었고, 워터탱크는 아마도 바꿔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워터탱크는 그렇게 안 비싼 편이고, 펄렌스가 좀 비싼데, 한 3,000불에서 5,000불 정도가 들거든요. 근데 운이 좋으면 돌아갈지도 몰라요. 근데 뭐 그거는 뭐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건데, 뭐 어찌 됐든 이제 굉장히 저렴한 집이죠. 한 1,000만 원대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,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자신들이 살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이제 바꿀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집은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좀 안 좋고 뭐 이런 점들이 다 있는데,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게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. 이제 창문이 조금 이제 넓고 새 거인 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, 우리는 차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욕조가 좀 커야 된다.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, 어 이제 예전에는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이제 화장실, 베스룸이 2개, 무조건 2개 이상, 뭐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중요합니다. 예, 근데 지금은, 지금도 중요해요. 근데 이제 가격이 낮은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죠. 예, 뭐, 어찌됐든.
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펜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강아지도 있고 해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개개인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저희가 경험을 해봤었을 때는 이제 만약에 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최대한 고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가지고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전에 리얼터를 만났을 때도 그걸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, 리얼터가.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희가 광고를 냈으니까 이제 그 집을 보러 다른 손님들이 와도 이제 각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이게 보통 한 1억대 이하의 집을 보면 어느 정도 수리가 들어간다라는 가정이 있어요. 물론 저희는 이번 집에 수리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. 뭐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 고치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안 들어갔어요. 그 상태가 좋은 집을 산 거죠, 저희가. 이 가격에 되게 운이 좋게. 예, 운이 좋게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찌 됐든 뭐 집이 뭐 한 1년 2년 된 집도 아니고 한 최소 10년은 굉장히 젊은 거예요. 저희는 한 50년에서 한 100년 정도가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. 보통 100년이 지났어도 뭐 멀쩡한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집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가격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,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나 듣는 얘기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이제 뭐 저렴한 집이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, 좀 부서진 점도 있고, 뭐 이런 거예요. 흔집이에요, 흔집. 흔집인데, 흠집이든 뭐 새 집이든 상관이 없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추 맞춰지길 원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은 무조건 이렇게 리스트에 올린 가격들보다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. 그 근데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저희가 이번에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도 보러 오신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은 아까 신랑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리스트들을 다 충족을 하려면 적어도 한 2억대 이상은 되는 집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가격은 또 싸야 돼요.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죠, 그 사람들한테는.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 깨진 데도 없어야 되고 부서진 데도 없어야 되고 상태도 좋아야 되고 근데도 싸야 되고 그런 집이 없죠, 당연히. 예, 그러니까 예. 뭐 집이 뭐 그렇게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는 가요.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는 보는 건데 근데 대충 시세랑 집의 질이 뭐 그렇게 막 동떨어지지는 않거든요. 동떨어지지는 않아서 막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낼 수는 없어요. 근데 어, 좀 손님 입장에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이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, 감사하다기보다 좀 너무 예, 좀 터무니없게 음,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베스트 오퍼를 내놓고 판다라고 해도 아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 오퍼가 아니죠. 뭐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은데 뭐 이게 그나마 나니까는 내가 산다.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. 물론 뭘 이렇게 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막 가격이 막 금방금방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 리덕 에드먼튼 근처에서 살 때는 이제 그 집을 팔 때는 어 그 집에 저희 집이랑 좀 이렇게 비슷한 조건의 집이 한 10채에서 한 20채 정도가 그 당시에 있었었거든요.
그 이제 저희가 집을 산지 한 2년 만에 그 이제 팔려고 다시 내놨어요. 그때 당시에 내놨었었는데 일단 리얼터비가 한 그 집이 한 3억 좀 넘으니까 리얼터비가 대충 한 1,500 그 15,000불 한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 또 따로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들고 그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본전은 아예 안 되고 적자가 안 나면은 다행인데 저희는 거의 적자가 나는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그 이제 10집에서 20채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비슷비슷한 조건이니까 그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괜찮은 집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, 그리고 좀 약간 좀 이색적인 집, 렌트를 하기에 유리한 집이 있고, 그리고 자신들이 살기에 좀 편한 집이 있고, 좀 이렇게 정원이 좀 넓은 집이 있고, 좀 이렇게 각양각색이에요. 그 같은 가격대라고 해도. 그리고 가라지가 있는 집이 있고 예, 베이스먼트가 돼 있는 집이 있고. 그래서 이제 조건이 다 틀리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따져봐서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괜찮은 오퍼에 있는 집들이 보통 팔리는 편이고, 나머지 집들은 거의 들러리라고 해야 되나? 비교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왜, 그 차를 사러 갈 때도 저희도 차를 사러 가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SUV를 산다라고 하면 그 SUV를 이렇게 다 보잖아요. 메이커별로 다 보고 그리고 가격 보고 뭐 평가 보고 뭐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고르잖아요.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뭐 마찬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이렇게 확 낮추면은 당연히 팔려요. 팔리는데 어 근데 이제 산지 얼마 안 되면 가격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.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.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정체되거나 좀 지금은 오히려 빠진 것 같아요. 제가 봤었을 때는.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시간이 한참 지나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이 있고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싸게 내놔야 팔린다.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, 집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시면, 어, 최대한 싸게 그리고 최대한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. 그나마 이거 지역마다 또 달라요. 밴쿠버랑 토론토는 완전히 그 단위가 달라요. 급이 완전히 달라요. 그 이제 서울이랑 지방이랑 비교하는 거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1, 2년 내에 팔겠다라든지 뭐 3년 뒤나 뭐 5년 뒤에 팔겠다라고 해도 좀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. 1, 2년은 반대고요. 무조건 적자 나니까 그냥 렌트를 들어가는 게 훨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한 10년 이상 거주를 할 생각이다. 그러면 이제 사시면 되죠. 근데 렌트비가 되게 아까워요. 보통 이제 한 못해도 한 1,00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있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 600불에서 한 800불 정도는 들어가거든요. 그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는 따로고요. 예, 유틸리티는 따로고 네, 포함돼 있으면 더 비쌉니다. 예. 그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 혼자 뭐 룸쉐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600불 정도. 그러니까 네, 대도시가 밴쿠버, 토론토는 아니고 그 에드먼튼 정도 기준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. 예. 예,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산다. 그러면은 한 1,200불에서 한 1,600불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포함 없이. 예, 그것도 그나마 저렴한 네.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이제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,
뭐 집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. 어, 집을 사는 거는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. 그 이제 재산도 좀 증명을 하고 조금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감안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렌트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 틀려요. 그 외부인이 봤었을 때는 같은 에드몬튼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동네마다 또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게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들어와 봐야 아는 면이 있어요. 그 이제 그런 점도 있고, 왜 그 한국에서도, 저희는 대전 출신인데, 대전 내에서도 뭐 동구인지, 뭐 유성구인지, 뭐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. 그 이제 그런 것 마냥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은 이제 지역마다 좀 이렇게 범죄율이라든지, 뭐 이렇게 도시가 새로 생긴 언제 새로 생겼다라든지 그런 점이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일단 학군도 좀 중요시하죠. 어머님들은. 예, 그쵸. 학군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시골에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찌 됐든 렌트를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그것도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봐야 돼요. 맞아요. 한두 달 갖고는 안 돼요. 예, 뭐 오래. 직접 살아보면은 좀 응. 그 느끼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. 저희는 직접 이사도 많이 다니고, 그리고 직접 많이 살아보면서, 저희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,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, 중요하게 느끼는 점들도 또 바뀌더라고요. 직접 겪으면서. 근데 저희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고, 만약에 그게 아니다? 라고 하면은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.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, 부동산을 사고 팔 때, 이제, 팔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예, 그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마무리를 좀 하죠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